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광화문에서 애국 시민들의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고 해서 저도 이 역사적인 현장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기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거기를 이제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나라를 어떤 점하고 있는 나쁜 의미의 카르텔이 대략 뭐 한 5개 정도 큰 카르텔을, 거대 카르텔을 5개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집권 초기 때부터 어떤 나쁜 카르텔과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장기적인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의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동계 어떤 나쁜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개혁을 시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먹이 사슬로 치면 가장 위에 있는 그 카르텔을 저는 법조 판사들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정치, 뭐 국회의원들 뭐 카르텔, 또 검찰의 카르텔, 뭐 경찰 카르텔, 또는 행정부의 어떤 카르텔, 또 지방행정 카르텔, 뭐 국방 쪽에 군인들의 카르텔, 뭐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재계의 카르텔, 뭐 이 크다란 카르텔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망국병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이 시대의 정신으로서 카르텔을 끊어내자라는 그런 구호로 나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법조 판사들 카르텔의 메스를 댔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정상에 있는 카르텔 조직의 그러니까 법조 판사들 카르텔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각 지방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판사들이 뭐 각 지방의 어떤 부장판사들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겸직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어떤
그 사법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정부들이 뭐 있었지만 제대로 된 어떤 감사, 수사 내지는 감찰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폐쇄된 큰 그 조직이기 때문에 아주 폐쇄되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아성입니다. 아성. 그래서 대통령마저도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함부로 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부정과 부패가 있어도. 그래서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또는 검찰총장 시절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조사를 하려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검찰, 뭐 경찰 또는 감사원 또 국정원까지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거대한 조직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서 많은 국민들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이제 줬겠죠. 또 시민 사회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조직에 또 알리고 또 검찰에도 알리고 또 법원에도 그 제소를 했겠죠. 그렇지만 국회 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들도 어떤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소를 했어도 다 기각되어 버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기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하고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한 때를 본 것이죠. 그것은 2024년 그 민주당과 야당 역적 무리들이 입법 독주, 입법 그 독재를 하니까 그거에 이제 어떤 의로운 분노,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역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함부로 어떤 그 행동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각 내각들 또는 정부 인사들 임명을 하면 다 탄핵시켜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 예산마저 중요한 예산들마저 다 깎아버리고 뭐 한 4조 이상을 뭐 예산을 다 깎아버렸다고 그러죠. 중요한 예산들 말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용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그 거대한 카르텔인 법조 판사 카르텔의 어떤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물론 아시다시피 용의 비늘에서 한 방향으로 전체 몸을 한 방향으로 이제 비늘이 이제 덮여 있는데 목 부분에서 아랫 부분에서 마지막 비늘 하나가 반대로 꽂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이나 또는 큰 권력을 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 내지는 위치, 권력, 어떤 권위, 그것을 건들면은 그 영린을 건들면 이제 건든 사람은 죽는 거고 건든 조직은 와해되고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조 판사 카르텔의 영린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그 누구도 어떤 칼을 댈 수 없었는데 어떤 구국의 일념, 그러니까 국민들만 바라보고 나라만 국가만 바라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그 비상계엄에 대한 두 가지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북 좌파 또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반국가 체제 시스템, 그리고 부정선거, 이 두 가지 것을 혁명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비상계엄을 이벤트로 어떤 충격요법으로서 쓴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계엄을 한 달 정도 내려서 그냥 경제가 파탄이 나든 어찌 됐든 그냥 끝장을 봐버렸을 겁니다. 독재를 하더라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휴머니티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국민들의 그 도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대통령께서 해제를 할 시간은 그 새벽 6시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그 국회를 치는 듯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유도를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해서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탄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기우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조 판사들의 카르텔의 영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 카르텔의 그 카르텔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목숨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조계와 판사들이 어떤 그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단언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공고한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용기 있는 이런 그 결단, 용단을 정말 위대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시대 정신은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 시스템을 전복시키고 와해시키는 종북 좌파 또는 간첩 이 세력들을 솎아내고 없애는 것, 그리고 나쁜 사회를 그 병들게 하는, 또 통합에 아주 어려움을 갖게 하는 이 나쁜 카르텔을 끊어내는 것, 법조 판사들의 어떤 나쁜 카르텔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그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진행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하나의 어떤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단 한 번에 이 나쁜 카르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처에서 암약하는 나쁜 이 조직들을 일시에 다 이제 그 백일화에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가 법조 카르텔과 굉장히 깊게 연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 성남에서 그 개발 이익을 통해서 어떤 확보한 수조 원에 달하는 그 자금을 법조 카르텔에 쏟아 넣었다고 저는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 카르텔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재명 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 광장에 나서서 정말 여론을 형성하고 또 그래야지
그 우리 사회를 좀먹는 또 가장 큰 카르텔이 언론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 언론 뭐 이런 그 나쁜 카르텔을 그 끊어내야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가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의 어떤 이 애국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화문 광장의 집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분들이나 또는 뭐 저처럼 중도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서 역사의 현장에서 한 의지를,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면은 더욱 좋겠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런 당이 없고요.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중도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 제 방송 채널의 이름처럼 대한민국이 너무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만 정신 차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이 되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가 복귀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를 다시 리셋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화이팅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방송을 끝내고 이제 저도 광화문에 가서 한번 저도 이제 그 현장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